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는 왜 깨진 독에 물 붓기일까? 깨진 독에 물 붓기를 지금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1회독 정도 하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2회독을 하시거나 기출문제 들어가셨을 텐데, 특히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신 분들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뭐가 돼요? 안 했어요. 뭐가? 안 한 게 아니죠. 뭘 안 했어요? 복습을 안 했죠. 사실은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니까 알 리가 없죠. 왜?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정리해보자면 20문제씩이죠. 과목당 20문제. 여기 보시면 뭐 화면에는 딸랑 20문제. 정말 놀라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20문제밖에 안 내는지도 일단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게 더 놀라요. 사실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문제씩은 돼야 돼요. 50문제씩 돼야 진짜 실력이란 게 판가름 됩니다. 20문제 가지고는 실력이란 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더 실력? 뭘까요? 문제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공부해야 되고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수가 적다는 거는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자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급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곳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기출문제 풀어보면 겹치는 문제가 거의 없죠. 근데 기출문제집에 보면 왜 그 기출문제집이란 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출문제를 왜 풀까요? 일단 기본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문제와 연관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기본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서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것도 처음부터. 근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틀린 문제들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밑빠진 독, 깨진 독이라고 했네? 밑빠진 독인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밑바닥이 채워진다, 뭔가로. 그게 내 이제 지식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뭐예요? 나도 실력자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너무 넓은 범위에서 수업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항상 합격자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기본서를 충실하게 봐라. 아니면 기출도 여러 번 봐라. 기출에 문제 푸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해설 보는 데 집중해라. 왜? 기출 문제집 만드신 우리 강사분들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출 문제집에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 물론 중요한 게 전부 다예요. 통째로 중요하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사회과학, 수학은 고등학교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왜? 다 나오니까. 그 책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핵심만 뽑아서 만들면 안 될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도에 시험이 딱 나왔는데 내 책에 없는 게 나왔네? 소위 빵꾸 났다 그러죠. 빵꾸가 났네? 또 채워 넣어야 되죠.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뭐 십몇 년을 채워놓다 보니까 지금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졌어요. 이제 빼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부분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선뜻 못합니다. 왜? 또 나올까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머릿속에 뭐가 되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1년 6개월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공부란 게 계속하면요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는 공부를 하면 정말 지겹습니다. 특히 이런 암기 과목들은 계속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잖아요. 앞에 거 외우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까먹으면 앞에 거 까먹고.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선사시대 공부하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분명 보고 왔거든요. 다 까먹죠. 왕들 업적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조선시대 가서 광복군 정도 하면 다시 또 선사시대가 생각이 안 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고 정리가 돼요. 정리가 쫙 될 때가 바로 합격이 눈앞에 있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깨닫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든 과목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술술 풀리네? TV를 보다가 저거 이건데? 맞네?
이럴 때가 바로 이제 내가 드디어 최고 실력자가 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20문제를 수천 페이지에서 빼내다 보니까 여기 나와있던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들도 보통 교수님들이 내는데 교수들도 사이사이 빠져 못 나가는 문제도 있죠. 네,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그거를 유형을 바꿔서 내는 거죠. 생소한 유형이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누구? 출제자들의. 생각해 보시면 맨날 나오는 거 낼까요? 내요. 안 나오던 거 낼까요? 내요. 그 뭐야? 다 해야 되잖아. 예. 그 심리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심리가 맞을지는 반반이에요. 나오던 문제, 흔한 문제만 나오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들 한 번씩 공부했을 테니까. 근데 안 나오던 문제가 나오면 어렵죠.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인데 황당하다 이렇게 되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그냥 공무원 시험에 적당하다라고 평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지방직 먼저 봤는데 지방직 쉬웠어요. 국가직도 쉬웠어요. 지방직이 쉬우니까 시험 보고 나오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야, 너무 쉬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다 들립니다. 야, 너무 쉬워. 야, 나 잘 본 것 같아.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 입직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 거예요. 왜?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남들은 더 쉬운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분들 치고 합격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와서 카페나 길에서 길은 뭐 둘째치고 카페 같은 데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저는 몇 점 했었는데 떨어져요 보면. 왜? 진짜 고수들은 나중에 점수를 공개하거든. 자기 점수를.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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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뭐 이랬으면 합격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80, 95, 95, 80 뭐 이 정도인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 어떡할까요? 합격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왜? 나중에 합격선 나온 거 보니까 깜놀하죠. 390, 395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합격했을지 안 했을지는 의문이에요. 크게 요란한 수레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예. 요란한 수레는 원래 시끄럽죠. 빈 수레가 시끄럽죠. 오늘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날이네요. 자, 그만큼 이 시험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8년도 국가직이 어려웠어요. 2019년도 국가직이 쉬웠어요. 2019년도 지방직이 어려웠어요. 뭐 어려운 중 정도인데 뭐 중상으로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 지방직이 쉬웠어요. 2020년 국가직도 쉬웠어요. 자, 쉬워, 어려워, 쉬워. 다음은 뭘까요? 패턴이 뭘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알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 올해 이제 시험을 다 끝내고 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야, 요번에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동점자도 많고 너무 힘들다. 적당한 문제 좀 내줘라. 그러면 다음 연도는 적당한 수준에 항상 나오던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이게 출제하는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스타일은 좀 어려운 게 스타일이야. 이래서 또 다른 걸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론은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막 이런 예측이 가능한 증권이라든지, 증권도 사실은 알 수 없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누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벌써 일주일 전에 사놨죠. 다 재벌이 됐겠죠. 그러면. 근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갑자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도. 그걸 예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른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뭐를 빼고 싶다. 자기는 표준어고 뭐고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띄어쓰기? 근데 다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최신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어쩔 거냐 이런 거예요. 나오면 어쩔 거냐.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대충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학교 시험은 점수별로 해서 뭐 내신 성적이 나온다고 치고요. 그냥 이거는 공무원 시험은 몇 등 안에 들어야만 합격하는 시험이죠.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몇 명만 선발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큰 괴리가 생긴 거예요. 벌써 나는 8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몇 등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니까요. 내년에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치열해지겠죠. 자, 이거부터가 생각을 바꿔먹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항상 떨어집니다. 항상 떨어지고 몇 년에도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또 공부를 하면 쉽거든요. 야, 시험 볼 땐 너무 쉬워. 근데 합격하기가 힘들어. 합격하기가 힘든 시험이에요. 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출제하지 않겠다고 누가 선언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범위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꾸 범위가 넓어진 것 뿐이에요. 이것저것 내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철저하게 다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기본서란 게 나름 이름 있는 회사 거 보고 계시죠? 그분들이 책임지려고 만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빠져나가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똑같은 문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냈는데 왜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요? 그분들은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대부분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요. 조금 변형은 할 수 있겠죠. 왜? 잘못 손댔다가 오류가 나면 그것도 큰일이니까. 실제 국가고시에서도 오류가 나서 계속 정답 없음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상 문제란 건 더더군다나 못 만듭니다. 예상 문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수능과는 다릅니다. 수능은 수십만 명이 보는 거고 일정 수준이 있어요. 일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뭐 어느 정도의 문제들, 항상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날 모여 해가지고 뭐 급하게 짜자잔 해가지고 문제가 딱 나와요. 예. 검토 한번 해보고 오케이 하면 그냥 시험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뭐 18만 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봐서 등수로 뽑히니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류만 안 나면 큰 문제 없어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왜? 합격자는 나온다 반드시. 등수로 뽑기 때문에. 뭐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냥. 비난인데 누가 출제자인지도 모르니까. 뭐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경우는 비난받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2019년 계리직 한국사. 근데 비난받는데 누가 냈는지 몰라요. 만약 그 출제자가 9급 시험 내년에 만약에 와서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 60점도 못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여러 번 거쳐서 계리처럼 한 번에 그냥 하는 건 아닌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좀 문제를 넣고 빼고 하거든요. 본인이 내 문제가 1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것도 나름 출제위원도 있고 검토위원도 있고 거기에 뭐 작년에 이제 뭐 시험 잘 보신 분들이 들어가서 또 검토를 하고 그래요. 문제집들도 다 가져가서 거기 나오는 문제인지 아닌지 또 파악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긴 해요. 그래도 오류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가끔 논란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지루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결론 뭐예요? 아까 이거예요. 예.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정해진 방법이 없느라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까먹고 있다. 난 모르겠다. 머리가 비었다. 정말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요 두세 달을 잘 견디지 못하면 영원히 머릿속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히 공무원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공무원하고 멀어져서 미련을 버리면 좋은데 나중에 또 미련이 생겨서 다시 온다? 그건 완전 인생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합격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나중에 또 공부하면 공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공부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 뭐 본인들이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잖아요. 공부는 때가 있다. 공부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